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텍스트 생성형 AI, 챗GPT나 클로드,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와 대화를 나눌 때 기본 주의사항 3가지를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거짓말한다, 할루시네이션, 태생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가 한 말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꼭 사람이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해야 된다. 얘기했었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반복해서 사용해야 된다. 한 번 질문하고 명령한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완벽한 대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얘가 사람인 듯 사람 같은 AI, 인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사람처럼 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를 100% 신뢰하면 안 되죠.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거. 학습에 의해서 그럴듯한 말들을 내뱉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같이 대하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면서 균형감 있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구체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화 방법,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요. 챗GPT 화면을 보면 여기 요 창, 인터넷으로 말하면 검색창 같은 요 모양의 이 창을 프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프롬프트의 뜻이 뭐냐? 명령 또는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 프롬프트 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서 AI랑 소통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내리는 명령,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 프롬프트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에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면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 알아듣게 명령을 내리면 더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프롬프트를 잘하는 기술, 방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건데요. 우선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 대 AI. 이건 뭘 표현하는 그림 같죠? 사람이 AI한테 아우 이게 뭐야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여전히 사람이 AI보다 수준이 높고 사람은 AI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AI가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걸 표현한 그림 같죠. 인간이 AI보다 훨씬 뛰어나다. AI는 인간 아래다. 인간의 도구일 뿐이다. 일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그림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AI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죠. 딱 느낌이 오죠. 이 그림과 정반대되는 AI가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느낌들을 주는 그림이죠.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선 이 그림은 여전히 이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AI를 볼 때 아직은 멀었다. 인간이 AI 훨씬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룰 때 기술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것이 이 AI에게 좋은 대답, 좋은 결과물을 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우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근데 이 그림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챗GPT 4.0이 나오는 걸 보면 이미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자연스럽게 챗GPT, 생성형 AI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에 도달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미 AI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으니 어떻게 질문하건 상관없다. 이러한 관점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직은 아니다. 인간이 뛰어나. 그래서 AI를 다루는 기술이 중요해. 아니야. 이미 전 인류의 지식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질문하건 상관없이 AI가 알아서 잘할 거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야. 찰떡같이 말했는데 개떡같이 알아듣냐? 좋아. 찰떡같이 말해야 된다. 이게 이쪽 관점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아직은 AI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 물론 특정 영역에서 인간보다 훨씬 잘하는 능력을 보이긴 하죠.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저는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 하지만 계속 발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놈이 나오겠죠. 이걸 AGI라고 일반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는 AGI의 출현이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는 것들을 얘한테 잘 설명하지 않아도 얘가 잘 파악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 시대가 와도 AI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은 중요하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계속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전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 관점이건 이 관점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와 대화하는 방법, 명령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보시면 명령, 필수적인 요소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프롬프트에 우리가 뭔가를 내릴 때 반드시 명령이 있어야 얘가 수행하겠죠. 그래서 명령, 질문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인 거죠. 그리고 권장사항인데 있으면 높은 확률로 결과가 개선된다. 그러니까 맥락을, 상황을 잘 설명하고 페르소나, AI한테 역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주면 그 예에 맞게 좋은 대답을 내놓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권장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포맷과 어조인데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줘? 표 형식으로 만들어줘? 뭐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줘? 포맷을 지정하면 그거에 맞게 잘한다. 어조 친절하게 전문가스럽게 뭐 이런 내용들 있으면 좋다. 그런데 모든 요소가 프롬프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상황에 맞게 넣을 수 있는 요소들을 넣으면 된다라는 방식인데 보시면 제가 이 마인드맵으로 하나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파일을 댓글창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이걸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질문, 좋은 명령을 내려서 좋은 결과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AI와 대화법인데 주의사항은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거짓말, 100% 완벽하지 않다, 거짓말 그럴듯하게 한다,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 여러 개의 AI를 교차 검증하면 좋다. 챗 GPT한테 A라고 물었더니 B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클로드에게도 A라고 질문하면 읽어봤더니 걔가 B라고 대답한다면 이건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 개의 AI를 교차로 검증해 보셔도 좋습니다. 반복, 절대 한 번에 완벽한 결과물 나오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하여 대화를 주고받아야 된다. 사람처럼 사용해야 된다. 사람에게 질문하고 명령하듯이 하면 되고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 AI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하듯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도구로 여기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고요. 이번 시간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OWLH는 육하 원칙이란 뜻이죠. 육하 원칙을 다 써서 구체적으로 명령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하 원칙을 생각하시면서 AI한테 명령을 내리실 때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실수록 얘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들아 물 좀 떠와 이렇게 명령을 한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들이 무슨 물을 떠오라는 거지? 냉장고에 있는 물을 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싱크대에 물을 틀어서 가져오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화장실 물을 떠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 명령만으로는 잘 수행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죠. 아들아, 아빠는 에비앙만 먹어. 지금부터 거실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여는데 냉동실 말고 냉장실의 문을 열고 문의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 에비앙 생수가 있어. 그 에비앙 생수를 지금 아빠한테 갖다 줄래? 이렇게 아들한테 명령한다고 부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 대충 물 떠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제 의도한 대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롬프트에 명령을 입력할 때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실수록 결과물이 좋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의 프롬프트에 하나의 중심 명령 이게 무슨 얘기냐 챗GP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챗GPT를 보시면 디자인 강아지 옷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제 챗GPT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챗GPT와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수업 때 했던 내용인데
학생이 디자인 강아지 옷과 관련된 질문들을 나눌 때 여기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중지능과 관련된 대화들을 AI와 나눈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프롬프트에 하나의 중심 명령, 관련된 세부 명령을 포함한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들한테 아들아 물 떠오면서 책도 좀 읽고 그러면서 거실에 있는 쓰레기도 치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수행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헷갈릴 수도 있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물이 별로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AI한테 프롬프트에 입력할 때 하나의 프롬프트에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관련 있는 세부 명령을 포함해서 내리셔도 좋습니다. 제가 챗GPT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중지능에 대해 설명해줘. 이렇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면 얘가 답을 잘 내놓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거실에 쓰레기를 잘 치우고 싶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가 뭘 하라는 건지 파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의 프롬프트에는 하나의 명령어만 내리는 게 좋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명령어를 세부 명령을 내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줘. 8가지 지능의 특징을 추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제가 명령을 내리면 관련해서 굉장히 대답을 잘 해줄 수 있죠. 띠리리리. 다중지능 이론은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얘기를 하면서 8가지 지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롬프트에 하나의 중심 명령, 상관없는 명령들을 여러 개 같이 내리지 말고 관련 있는 하나의 세부 명령까지 포함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